안녕하세요. 행복샷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2.33%, 코스닥은 1.8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,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.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코스피에서 이 서비스업 한 종목이 이 기타기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좀 주고받고 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 업종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수급은 외국인들 많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았고, 보험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순매도가 많아서 시장 전반적인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. 그 외국인들이 서비스업 뭐 제외하고 나면은 기계, 정권, 음식료 요 세 개 업종, 건설업까지 매수를 했습니다. 그 건설업 관련해서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, 지금 우리나라하고 저 사우디하고 2030 엑스포 있죠? 그게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저기 아랍권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잖아요. 가자 지구에서. 그런데 아랍이 뭐 참전을 해서 확대되니 많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, 여튼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져 버렸습니다. 그러면은 잘하면 우리 부산에서도 2030 엑스포 이게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산이 2030 엑스포 측에 결정이 된다, 유치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은 분명히 저기 동백섬 주변으로 해서 VIP들이 묵을 뭐 숙소 있는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될 거고, 또 북항, 부산항 인근에 지금 개발이 엄청 많이 돼야 될 거예요. 그 주위에 영도나 이런 데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겁니다.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건설 붐이 부산 지역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030 만약에 엑스포가 된다, 우리 부산으로 유치가 결정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종 중에서 건설업 종목, 건설회사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, 또 부동산 경기로 치면은 이 부산 있죠.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그리고 시장 돈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외환시장에서 어제는 달러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, 인덱스에서도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한국 시장 믿을 거 못 된다고 하면서 저기 뭐 한국에서 뭐 오늘 외환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저거 우리나라에서만 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. 한 8개월 정도 앞으로 시간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는 세력들이잖아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져서 세력들도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. 그 기간에 수급이 좀 들쑥날쑥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못 깨들어주겠어요. 정신 차리고 시장 상황에 적어도 앞으로 8개월 정도는 좀 적응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어느 순간 좀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투자의 방향을 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, 또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바로 이 잡놈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합니다. 잡놈들이 주가 조작해서 하한가 8형제, 5형제, 뭐 최근에도 참 무슨 폐지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. 많이 잡혀 들어갔지만 다 잡혀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잡놈들이 무엇을 하느냐,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있죠. 또 총선이 되면 또 테마주들도 많이 움직입니다. 그러면은 잡놈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작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,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부여한 종목들 중에서 급등락하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때마침 부여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그런 급등이 일어날 때 재액 실현하면서 잡놈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가지고 순환 매매를 해 봐야 되겠다,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
그러니까 세력들은 변화하는 이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, 또 그리고 주식시장에 기웃거리는 그 잡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기 쳐먹을까 하는 계획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바지 사정도 좀 찾아야 되고, 띨빵한 놈도 찾아서 앞에 세우고 뒤에 있는 놈들이 해먹으려고 계획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식시장은 그런 호구들이 우리 수익 실현을 만들어 줍니다. 참 이야기하면서도 참 부끄럽고 참 나쁜 놈 같고 그러네요.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숫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쭉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오르는 과정에서 샀었던 이 주식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서 정말로 파산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. 주식도 하되 뭐 자산으로서 담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 부채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. 그 부동산 가격의 뭐 거의 대부분은 이 부채라고 보면 되겠죠. 그런데 정말로 이 부채가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도가 정말로 주식 시장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이 자산 가격 거품만 한 방에 꺼지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. 그러면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 명분이 공매도를 갖다가 최대한 어떻게 통제 가능한 범위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시켜보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때까지 검토해 본 결과 그게 참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매도조차도 이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 끌어놔야 됩니다.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정부에서 이번처럼 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죠. 그 일시에 막을 수 있다, 통제 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뭐 이번에 공매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이 된 거에 대해서 막 협박하고 그래요. 너가 그래서 선진 정치 뭐 들어올 수 있겠나? 신용이 없는 놈들 하고 있는데 다음에도 그때마다 계속하면 정말로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겠죠. 그래서 정말로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지 공매도 이대로 놔둬도 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려 그러면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. 단순히 어떤 공매도 물량을 쌓아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통제 범위 안에 둬야. 근데 이 공매도나 이 가격 하락이 무서운 것은 굳이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담보 가치가 사라져서 결론적으로는 파산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. 그럼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돈의 사이즈가 늘어났다가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돈이 줄어들게 되면 부실 채권들 그 떠안는 게 은행이 되는 거고 또 은행이 부실 채권을 많이 떠나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고 또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무너지는 참 나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부동산은 이 공매도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식시장도 이렇게 공매도를 우리가 이번 요 기간 동안에 잘 통제할 수 있는 적어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잘 구축을 해두고 100%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급격한 외국의 어떤 투기 자본의 아니면 헤지펀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IMF와 같은 정말로 두 번 다시 경험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이참에 뭐 요건 덜어 먹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두 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요 쌍용 있죠.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. 왜냐하면 수급도 상당히 괜찮아요. 또 그리고 이게 괜찮죠. 외국인하고 뭐 기관들 많이 매수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. 재무 상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.
근데 우리 그 한국조선해양 있죠. 이거는 굉장히 멀리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,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된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게 싸고 이게 비싸다 하면 비싼 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오늘 세력들이 샀다고 해서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. 근데 꺾여가지고 지금 약간 매도하고 있는 중이죠. 근데 요거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나. 급하게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. 충분히 시간이 좀 덜하고 외국인들이 이것도 공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매수를 했을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좀 기다리다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횡보로 좀 이어가서 등락폭이 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.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여튼 뭐 오늘 시장 공매도 다음 날이었습니다. 시장이 공매도 되면 금지가 되면 무조건 오를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과 옵션을 이용해서 공매도보다는 돈을 좀 적게 벌겠죠.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겠죠. 하지만 나름대로 돈벌이 수단이 있어요. 시장이 하락을 해도 돈벌이 수단이 있어요. 그런데 과감하게 너무 많이 헤쳐먹으려 하는 그 탐욕이 과하다 보니까 공매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 투자자들을 눈물짓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앞으로 뭐 시장 수급이 어떻게 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세력들이 투자 포지션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세계 경기 지금 흐름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예전 1950년대 그리고 80년대부터 뭐 최근까지 이렇게 1950년대 제로금리였죠. 그러다가 80년대 거의 미국 기준금리가 20%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1980년 이후 오랜 기간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만들어진 2% 기준금리 이게 바뀌어야 된다. 왜냐하면 지금 이미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저기 경기를 갖다가 그러면 다운을 시켜서 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면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마다 계속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20% 이런 고금리 아니면 10몇 프로 고금리 굉장히 높은 금리에서도 사람들이 이상이 없었던 것은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앞으로 금리가 2% 우리가 뭐 중앙은행들이 그 기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게 좀 상향 조정이 되어서 4%든 5%든 또 높아져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걸 점진적으로 더 높여가야 돼요.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물가가 중심이었지만은 앞으로는 그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중앙은행이 그렇게 정책을 바꿔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산 시장은 다시 돈이 늘어난 걸 용인하는 상태로 이제 접어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자산 시장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괜찮습니다. 단지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당겨서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거지. 부도는 돈이 없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. 아무리 뭐 흑자가 나고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. 근데 흑자가 난다고 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무리 흑자가 많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받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내 당장 쓸 데는 없으면 그 회사 망하는 겁니다. 생각해봐서 여러분들 지금 돈이 5억을 빌려줬어요. 근데 집에 당장 쓸 돈이 없어요. 근데 갚아야 될 돈이 2억입니다. 분명히 나는 부채보다 내가 받아야 될 돈이 훨씬 많은데 부채 상환 압박은 자꾸 들어오고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는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. 그런 게 흑자 부도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산 관리 쭉 하면서 평생에 있어서 쭉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유동성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튼 아마 머지않아서 세력들도 뭐 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또 세울 거고 또 사기꾼들도 호구들 끌어모아서 사기 쳐먹을 생각을 할 겁니다. 그 주식시장에 다시 돈이 돌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.
그러니까 우리는 그 준비하면서 형편되는 대로 유동성 관리 잘 하면서 쭉 우리 갈 길 가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